서울 집값 곳곳서 최고가 경신. 강남구 32건으로 최다 거래. 대치 팰리스 전용 151 제곱미터 48억 원. 지난달 강북 지역을 포함해 서울 곳곳에서 최고가를 경신한 단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특례 대출과 전세값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신고가 거래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뉴스를 보면 역시 그렇지, 서울이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뜯어보면 작년 9월 대비 실거래가가 하락한 곳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 말은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는 수요가 다 같은 수요가 아니라 수요에도 계층이 있다는 말입니다. 유효 수요라는 말이 있죠. 속마음으로만 이 부동산을 사고 싶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유효 수요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정말 돈을 갖고 있어 구매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유효 수요라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 수요와 노원구 아파트 수요는 서로 다른 유효 수요 라는 뜻입니다. 현재 대출 금리가 높으면 LTV 70%까지 대출이 된다 하더라도 DSR이 차주별로 걸려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실제로 높지는 않아요. 사고 싶어도 함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런데 강남 아파트를 보유해서 차익이 생겼다 해서 이 사람들이 갈아타기를 위해 바로 팔 수가 있을까요? 그럴 확률은 낮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후 수익은 낮을 수밖에 없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더라도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만 80%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좀 더 상급지나 더 넓은 평수에 가기 위해서는 집을 판 세후 수익에다 추가 대출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남에서 유효 수요가 지속 발생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니, 강남에는 현금 부자 많지 않나요? 그냥 이들은 대출을 안 받고도 집을 쇼핑하듯이 사지 않나요? 그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강남이 부자 동네는 맞아요. 그런데 강남은 소득이 높은 사람의 비율이 높고, 그리고 비싼 아파트가 밀집한 곳이지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현금 부자라는 데이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강남 아파트 막 입주할 때부터 정착한 사람들,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월급쟁이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 억지로 빚내어 가면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서울 아파트 가격 신고가 갱신은 현재 시장을 분석했을 때 유효 수요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된 신고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택 수요와는 또 다른 수요 계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을 논할 때 여러분들께서 그 지표가 과연 보편성이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 보는 편이 합리적인 인사이트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드네요. 다음 이야기를 넘어갈게요. 오늘 주제는 지방 갭 투자자들의 최후입니다. 저도 지방 갭 투자를 해왔고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역대급 유동성이 흐르던 시기였는데, 이때 서울 수도권 부동산 스쿨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지방에 방문해서 싹 쓸어가는 현상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들을 실시간 중계하며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데 엄청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돈은 돈 벌리는 곳으로 흘러가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순간부터 한도 끝도 없이 사회주의까지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2020년도 초반에 지방에 진입했던 사람들은 비록 물린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르기 전 저렴한 가격대에 잡았기 때문에 대다수는 본인이 샀던 금액보다 여전히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온갖 유튜브 채널에서 지방 부동산 갭 투자자 모두 망했다, 초토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뒤늦게 고점에 잡은 사람들이나 겪는 불행한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지방 갭 투자자 전멸이라는 말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투자 방식은 맞고 저건 틀리다? 1, 2년 전에 2차전지 주식 투자를 맞고 다른 제조업 주식 투자하면 다 망한다 라는 말이 있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2차전지 관련주는 주구장창 올라가기만 했나요? 다른 제조업 주식은 투자했으면 다 망했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상품들마다 저마다 오르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건 돈이 몰려가는 시기가 달라서이기 때문이에요. 2008년 리먼 쇼크 때 미국 주택시장 붕괴되었어요. 이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건설업이 붕괴된다 이런 공포감이 조성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지방은 어땠나요? 광주 부동산 같은 경우 2008년부터 6, 7년 내내 올랐어요. 대구도 그랬고 부산도 그랬고 울산도 그랬습니다. 기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죠. 지방 초토화라는 말은요, 서울 부동산에 돈이 더욱 몰려가게끔 만들기 위한 마케팅이라 생각해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학생일 때 축구대회에서 입상하고 받은 트로피 같은 것들을 집에 들어오기 전 모두 버리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잘했더라도 과거는 과거일 뿐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이죠.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미래로 나아가는데 발목이 잡힌다는 겁니다. 냉혹할 수도 있죠.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에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한 건 사실이고요. 과거 투자에서 실패를 했다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다짐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부동산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 준생 재테크 스쿨 2기를 선착순 모집 중입니다. 부동산 왕초보를 위한 기본기를 알려드리는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상 상세 설명란과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